민주주의 공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유명한 연설문에 나오는 일부 문장입니다. 게티스버그는 이때 남북 전쟁 중이었거든요. 남북 전쟁 중에 사망한 장병들을 묻은 묘지에 가서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 중에 한 문장이 이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게티스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이 문장 하나로 링컨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정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people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인민. 근데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이라고 쓰는데 국민이라는 말은 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황국신민, 그래서 황국의 신민이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을 줄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그 어원으로 따지면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황국신민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민이라고 쓰면 시민이란 말은 또 citizen인데 그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이란 말은. 그러니까 시민이란 말을 쓰기에도 또 정확하진 않아. 그 독일어는 뷰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 시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국민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헌법에도 써 있고 뭐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법률 용어니까 그냥 따라서 썼습니다. 뭐라고 하여간 우리도 그냥 북한처럼 인민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생각엔. 뭐 북한에서 쓴다고 뭐 우리말인데 그걸 안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안 쓰니까 그냥.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정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국민이다. 여기서 government라는 말은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governing 할 수 있는 기구 그거예요. 그 정부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국민. government by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권과 지배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government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정부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민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인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별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 전체 통째의 집합명사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 정부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 내가 그거를 다 봤거든요.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인간은 또는 사람은 이 말로 전부 바꿨어요. 그 조국이 그 책임자였으니까 그 조국이 그걸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국을 칭찬했어요. 국민이라는 말은 너무 촌스럽고 인간은 또는 사람은 웬만한 건 다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런 민주주의의 공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에서 뭘 다른 뭘 붙이면 반드시 해답이 틀립니다. 해답은 공식에 있는 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나와요. 공식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공식을 곧대로 실천하는 나라가 있으니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Eidgenössische Abstimmung. Eidgenössen이라는 것이 Eidgenossenschaft라는 말은 Eid라는 말은 약속하다, 언약을 맺다, 언약 그런 뜻이에요. Genossenschaft라는 말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Eidgenossenschaf트는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의 합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펜이라는 전투기를 이 베샤풍 마련하는데 합의가 연방 차원에서의 합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애시당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스위스 연방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벌였냐 하면 2013년에 노후화된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어요. 근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드는 사브라는 게 스웨덴 이 자동차 회사죠. 근데 비행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펜이라는 사브의 폭격기, 이것은 공격용으로도 되고 방어용으로도 쓸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아주 초고성능의 전투기예요. 사브에서 만든. 그래서 이거를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최신형 전투기로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전투기들은 낡은 게 너무 오래돼서 이거 가지고는 이제 공군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바꾸자. 그렇게 해서 연방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펀드를 조성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거죠. 뭐야 얘네들이. 뭐야. 그리펜이 좋다는 걸 지들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시비를 붙고 나섰어요. 그 반대 여론이 이러니까 반대하기 시작하면 일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국민 투표를 해야 돼 있어. 그래서 조국이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이 국민 투표를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이나 그러니까 국민 발안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Volksinitiative 독일어로는 그 국민 발안제를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을 또 칭찬했어요. 국민 발안제. 그것은 국민이 어떤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국민이 반대하는지 봐서 일정한 조건이 따르면 스위스와 똑같이 국민 투표를 붙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과반수가 동의하면 하는 거고 반대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법률안이 의회에서 만들어졌더라도 국민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 법률안을 폐기시킬 수가 있어요. 국민 투표로 폐기시키는 거죠.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가 상당히 조국을 칭찬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일 잘하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스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반대가 53.4%가 나왔어요. 이 그리펜 펀드 조성하는 법안이. 그래서 폐기됐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쪽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그래? 그러면 전투기를 바꾸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인가?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펀드 법은 이제 폐기됐으니까 새로운 법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묻자. 그래서 전투기를 바꾸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고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전투기 바꿔라 이런 말이었어. 그래서 다시 낙후된 전투기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했죠. 그래서 신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한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니까 뭐가 더 나냐. 이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F-35가 이거는 이 폭격기도이면서 공격용으로도 방어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이 있으면서도 더 싸. 그러니까 그리펜으로 22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F-35, 록히드 마틴 F-35를 35세를 구입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스위스의 공군력은 아마 가장 뛰어날 겁니다.
해군은 없어, 얘네들이. 해군은 없어. 왜 해군이 없냐? 바다가 없잖아. 근데 해군 훈련은 해. 이 호수에서 뭐 조그만 뭐 배 놓고 거기서 해군이 훈련해. 근데 해군은 별 의미 없고 얘는 그래서 육군과 공군, 특히 공군력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주변국들이 무서워한 것이 스위스의 공군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 이해하셨죠? 민주주의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민의회를 거친 국민 발안 제도가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헌법을 바꾸면 더 좋죠. 헌법적 이 기반이 딱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가 법률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게 헌법에 불합치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헌법에 물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헌법 개정할 때 그것을 헌법 조문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건민 내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국민 반환 제도를 넣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1시간 16분이 됐으니까 큰일 났네. 난 뭘 강의를 시작하면 무슨 생각나는 게 많아가지고 주저리 떠들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본주의는 왜 재앙적 상황으로 추락했는가? 여기를 봅시다. 자본주의 문제. 자본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돼서 기술과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술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기계 문명이 새롭게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나지 말래도 고사를 지내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소스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기술 문명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찾아 들어가면 52%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52%가 영국에 있어요. 이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계 문명을 처음으로 발전시켰던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오리지널리티가 52%가 몇 퍼센트예요. 제가 지금 어느 책에서 그것을 봤는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그 소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계속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한번 도약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기술이 그것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 도약적인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영국이 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신문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량하면 어느 순간엔가 도약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대 기술 문명의 52%의 오리지널리티를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기억나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 서로 경쟁시키게 했고 그것을 보고 관찰했던 아담 스미스라는 철학자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1776년이죠. 18세기. 이때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때는 데이비드 휴움 같은 위대한 철학자, 영국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데이비드 휴움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칸트도 이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국부론이 나오자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 영향을 깊게 주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에서도 나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얘기했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축적되고 자본이 축적된 걸 가지고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이 심각해졌죠. 어린 아이들도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요. 똥오줌만 가리면 애들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즉 부모를 따라 나와서. 7살만 되면 건듯한 노동자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이것이 자유시장 경쟁에 허울을 쓰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이 그래서 런던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영국 정부는 구빈원 같은 걸 세워서 구빈법을 반포해서 구빈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노동을 착취했고 도덕 불감증이 일어났고 물질주의적 이념이 확산됐습니다. 소비주의와 향락이 늘어났고 빈곤의 문제를 처치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부정부패가 확산되었습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기후 위기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 300년간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이제는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와서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